고양이와 개가 함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서로의 길잡이가 되었다고 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아무도 그들에게서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한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영상 말미에 이 특별한 듀오의 우정이 어떻게 생명을 구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시면 사랑에는 경계가 없다는 이 멋진 이야기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고양이가 삶의 잔해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뜻밖의 개 영웅이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있는 리버사이드 동물보호소의 무거운 유리문을 열고 들어선 사라 마르티네즈는 앞으로의 도전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15년 동안 수의사로 일하면서 어려운 케이스를 많이 봐왔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의 아침 근무 감독관인 린다의 안내로 격리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워드는 타워브리지 근처 난간 뒤에서 이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칩이나 목걸이도 없는 이 작은 회색과 흰색 고양이는 흐릿한 푸른 눈으로 멍하니 앞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털은 헝클어지고 더러워져 있었고 케이지 맨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앞에 놓인 사료를 간신히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앞을 못 본 지 얼마나 되었나요? 사라는 조심스럽게 케이지 문을 열면서 물었습니다.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린다의 대답은 노트를 흘끗 내려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수의사는 치료되지 않은 감염과 외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해요. 양쪽 망막이 완전히 분리되어 몇 달 동안 길거리에서 이렇게 지냈을 거예요. 사라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고양이가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안녕. 아가야라고 속삭이면서 이제 안전해라고 말했습니다. 고양이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쉿소리를 내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라는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아무리 트라우마가 심한 동물이라도 진정한 친절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지어주셨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린다의 고개가 절로 흔들렸습니다. 눈이 작은 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루나라고 불렀어요. 사라는 루나라고 부드럽게 반복하며 아주 잘 어울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사라는 시간이 날 때마다 루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양실조가 심했던 고양이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삶을 포기한 듯 벽을 바라보며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루나를 영원히 가둬둘 수는 없죠. 린다는 루나가 도착한 지 3주 후인 다가오는 주말 입양 행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라는 린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호소는 이미 수용 인원을 초과했고 모든 동물을 영원히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입양이 불가능해 보이는 동물들을 안락사시키는 것은 가혹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2주만 더 주세요. 사라는 거의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느껴져요. 린다는 한숨을 쉬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동물에 대한 사라의 본능을 믿을 만큼 오랫동안 알고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사라가 퇴근을 준비하던 중 개사육장 구역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들어온 대형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다른 개들 사이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나요? 사라는 동물 관리 직원 중 한 명인 마이크에게 물었습니다. 개의 이름은 찰리입니다. 지난주에 개 주인이 세상을 떠난 마이크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웃들이 집을 확인하다가 찰리를 발견했어요. 찰리는 8살 정도 됐어요.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지만 마이크는 망설였습니다. 개 상태가 안 좋아요. 진행성 망막 위축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우리 가족은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라는 찰리가 꼬리를 흔들며 개집 벽에 부딪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루나와 달리 찰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밝은 표정으로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라는 동료들이 미친 아이디어라고 평가할 계획을 세우고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메인 놀이 공간이 비어 있는지 확인한 후 루나의 침대를 그곳으로 옮기고 찰리를 들여보냈습니다. 골든 리트리버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에도 불구하고 꼬리를 흔들며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사라는 찰리를 방 중앙으로 인도한 다음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루나는 침대에 그대로 있었고 찰리는 새로운 냄새를 맡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양이 침대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필요하면 개입할 준비를 하며 숨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일어난 일은 동물과의 관계에 대한 그녀의 이해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찰리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루나의 침대에 다가와 고개를 기울이고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은 다음 루나를 만지지 않고 옆에 누웠습니다. 마치 루나에게 교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직접적인 교감을 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루나는 이곳에 온 후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코를 실룩이며
찰리의 향기를 들이마셨다. 사라는 다음 1시간 동안 구석으로 물러서지 않고 두 동물 사이에 조용한 협정이 맺어지는 것을 놀랍게 지켜보았습니다. 찰리는 가끔 자세를 바꾸기도 했고 루나는 물을 마시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날 때면 그 소리 쪽으로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부드러운 바람을 일으켜 루나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습니다. 저거 너야? 린다는 전망대에서 사라를 만나면서 속삭였습니다. 사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어떤 연결고리가 있기를 바랐지만 이건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던 두 사람은 날이 갈수록 가까워졌습니다. 찰리는 루나의 한계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그녀와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시스템을 개발해냈는데 운동장에서 함께 있을 때 소리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그녀에게 다가가기 전에 부드럽고 애원하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루나는 그의 옆을 걸으며 운동장에서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안내 장벽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랍게도 루나는 찰리의 움직임을 듣고 나서부터 침대에서 자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루나는 찰리가 잠을 자려고 누우면 조심스럽게 찰리 곁으로 다가갔고 결국 찰리의 따뜻한 털에 몸을 웅크릴 정도로 편안해졌습니다. 루나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한때 삶을 포기했던 고양이가 이제 주변 환경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반려견의 안내에 따라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종소리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보호소 직원들, 특히 사라의 목소리에도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뜻밖의 우정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지역 뉴스 방송국에서 이 이야기를 취재하면서 찰리와 루나는 세크라멘토에서 작은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특별한 유대감에 감탄하며 보호소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이 관계가 아무리 놀랍더라도 두 동물에게 영구적인 보금자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염려했습니다. 두 동물을 분리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지만 시각장애 고양이와 시각장애 개를 함께 입양할 사람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레이스 친이라는 여성이 보호소를 찾아왔습니다. 은퇴한 특수교육 교사였던 그녀는 최근에 키우던 개를 잃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찰리와 루나에 관한 글을 읽은 그녀는 무언가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합니다. 라고 그녀는 첫 만남에서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 때로는 그들이 삶을 경험하는 방식에 기꺼이 적응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사라는 그레이스가 며칠 동안 찰리, 루나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선하고 인내심을 갖고 그들의 세계에 대해 배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일과와 신호, 선호도와 행동에 대해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레이스는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돌봄에 대해 사려 깊은 질문을 던지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레이스의 실용적인 접근 방식뿐만 아니라 두 동물이 그레이스에게 반응하는 모습도 사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찰리는 그레이스와 함께 앉아있을 때면 무릎에 머리를 대곤 했고 루나 역시 낯을 가리는 편이었지만 그레이스의 다정한 손길에 낯선 사람들도 순한 반려동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입양 절차는 리버사이드에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꼼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친구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그레이스의 집을 점검하고 정리했습니다. 카펫을 러너로 깔아 집안 곳곳에 질감이 있는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명확한 통로를 만들기 위해 가구를 재배치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찰리와 루나가 보호소를 떠나던 날은 사라에게 씁쓸한 날이었습니다. 두 동물에게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고의 집으로 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연락하고 정기적으로 소식을 보내겠다는 그레이스의 약속은 사라의 이번 주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곧 찰리와 루나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가는 사진과 영상이 사라의 한 주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영구적인 집이라는 안정감 속에서 두 사람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레이스는 루나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찰리가 루나의 밥그릇 옆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모습 등 그들의 일상을 기록했습니다. 루나는 찰리의 목줄을 따라 집안을 돌아다니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 감동적인 영상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루나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찰리가 달려가 루나가 진정될 때까지 곁에 누워주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찰리가 루나를 위해 특별히 설치한 화단을 따라 루나를 안내하며 그레이스의 집 뒷마당에서 첫 외출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입양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 영감을 받은 그레이스는 보호소와 협력하여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동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찰리와 루나를 교육 행사에 데려가 아이들이 장애가 동물의 가치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장하여 곧 북부 캘리포니아의 다른 보호소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한때 입양할 수 없었던 동물들에게 적합한 반려자를 연결해주고 영구적인 가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었습니다. 사라는 찰리와 루나를 소개받았을 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기대했지만 그녀가 목격한 것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을 찾은 두 영혼. 3년 후 사라는 햇살이 잘 드는 그레이스의 거실에 앉아 찰리와 루나가 낮잠을 자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창턱에 좋아하는 베개에 함께 누운 루나의 머리는 찰리의 발에 얹혀 있었고 찰리의 이목구비는 경련을 일으키며 가끔씩 수염을 실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묘한 터치와 부드러운 목소리, 서로의 존재를 끊임없이 인식하는 그들만의 언어를 개발했습니다.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앞을 못 본다는 걸요. 그레이스가 테이블 위에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제는 저보다 이 집을 더 잘 돌아다녔어요. 루나는 찰리가 새 커피 테이블에 부딪힐 것 같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짹짹거리며 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찰리는 즉시 경로를 바꿨어요. 사라는 보호소에서 처음 본 겁에 질린 고양이와 혼란스러워하던 개가 떠올랐습니다. 서로를 구해줬어요. 라고 그녀는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사라는 키우던 개 소피를 잃은 후 다시는 행복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찰리와 루나의 하모니는 그녀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삶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연대에는 장벽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찰리와 루나의 이야기는 그레이스의 삶뿐만 아니라 리버사이드 동물 보호소의 삶도 변화시켰습니다. 보호소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프로그램은 전국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라는 컨퍼런스에서 이 놀라운 우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동물 입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현재 11살인 찰리는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나는 그의 속도에 적응하여 그레이스가 데려다준 온열 침대로 부드럽게 안내합니다. 이제 더 이상 겁을 먹지 않는 자신감 넘치는 고양이가 된 루나는 찰리 덕분에 사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레이스가 쓴 동화책으로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루나의 눈을 통해 들려주는 이 책은 아이들에게 다름은 사랑의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이 도서관과 학교에서 인기를 얻으며 공감과 우정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레이스의 집은 찰리와 루나가 다른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을 돌보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이 두 친구는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돕는 방법과 인생의 최고를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따뜻한 오후가 되면 그레이스는 정원에 앉아 시각장애인 친구들의 길찾기를 돕기 위해 설치한 풍금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찰리와 루나가 함께 세상을 탐색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루나는 찰리의 목줄 소리를 따라다녔습니다. 찰리는 몇 걸음 걸을 때마다 잠시 멈춰서 고양이 친구가 여전히 곁에 있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희망을 잃은 앞을 보지 못하는 고양이와 장애가 자신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것을 거부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개의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빛으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때때로 가장 깊은 유대감은 진실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라는 그레이스의 집으로 돌아가 찰리와 루나를 만나러 가면서 보호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든 동물들이 생각났습니다. 이 특별한 듀오에게서 그녀가 얻은 교훈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입양할 수 없는 동물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연결고리와 마침내 열리기를 기다리는 마음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찰리와 루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장애를 극복한 개와 고양이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정의 변화무쌍한 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치유하는 사랑의 힘, 기회가 주어지면 적응하고 번성하는 모든 존재의 놀라운 능력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버려짐의 어둠에서 사랑의 빛으로 나아간 이들의 여정은 듣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자신을 열면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하트는 예상치 못한 우정, 함께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찰리의 황금빛 털은 루나의 털과 대조를 이루었고 회색과 흰색의 패턴, 동기화된 움직임, 부드러운 상호작용은 때때로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우리의 기대에 도전하고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가정에 도전하는 관계라는 것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감동시킨 수많은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영감을 주었고 결국 열린 마음을 통해 사랑은 진정한 맹목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이 특별한 우정의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사랑과 연대에는 장벽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면 비슷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한 댓글로 이 우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고양이와 강아지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